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악어축이 등장하면서 제국주의가 기원하고 있는 현 국제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수교 75주년을 맞아 거행된 푸틴의 중국 방문으로 새로운 악어축의 등장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5월 1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조 동반자 관계 심화에 합의하고 이에 맞춰 외교, 안보, 경제, 기술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미국이 결정적인 군사적 이점을 얻기 위해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동북아에서 세력 균형을 바꾸려는 미국의 패권 시대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을 맹비난한 후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봉쇄에 대한 대응과 다흑화 질서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반미 연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련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대결을 도발하고 무력 충돌을 촉발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에 반대한다면서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북한 3국 간 밀착을 과시하였습니다. 미국은 2021년 1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징후를 파악하고 중국에게 관련 정보를 6번이나 제공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데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2022년 2월 4일 북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 구축과 양국 간 협력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내용의 5,400여 자의 분량의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왕의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고 러시아의 침공을 허락한다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을 새로운 악어축으로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1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중국은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전이 진행되면서 중국은 물론 이란과 북한이 서방의 제재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지원하고 상호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악어축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란과 북한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모두 제국주의를 소환하여 현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 병행을 추구하고 있어 21세기 지정학적 변동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푸틴은 1999년 12월 집권하자 구소련 붕괴를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으로 부리면서 구소련의 영토를 모두 회복하여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제어하는 것을 국정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푸틴은 2000년 2월 체첸을 장악하고 2008년에는 조지아를 점령하였고 2014년에는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등 구소련으로부터 불해해 나간 지역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고 마침내 2020년 2월 1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또한 과거 100년 동안 외세에 당했던 치욕인 백년 구치를 싣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위라는 중국몽 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화제국 영광, 즉 중국 역사상 최전성기를 자랑했던 한당 성세를 재현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미국 주도 현 글로벌 질서를 마르크스 레닌즘과 중국 전통사상인 중화사상의 천하관에 기반을 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화질서로 대체하여 모든 국가가 중국을 존경하고 중국에 복종하는 현대판 전 지구적 조공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와 1대1로 건설, 남중국해의 영어권 주장, 전랑외교 등 적극적인 대공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과거 메소포타미아,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대부분을 점령했던 페르시아 제국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란은 군이 부족하여 직접 나서지 못하고 이슬람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등 대리 세력을 내세워 영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작년 10월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을 부추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악어축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증가하고 미사일 등 첨단 군사 기술 습득 및 석유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 무기 수출 기회도 얻는 등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이란 등의 후원을 배경으로 대남 대미 관계에서도 핵 위협을 통한 영토 완전이라는 적화 통일 등 강경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악어축 국가들의 제국주의 행팽창에 대해 서방은 미국 주도 민주주의 연합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인 악어축인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푸틴의 중국 방문에서 보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는 것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 인해 규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미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는 역사의 전환기를 맞아
점점 혼돈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혼돈기에서 생존을 위한 장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 핵무장 등 강력한 자강정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밀착이라는 새로운 악어축이 등장하면서 제국주가 다시 회귀하겠는 국제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